요즘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차지 않으신가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덜 들어가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명확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근육량 감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은 잘 먹고 있는데 왜 힘이 없을까 하고 의아해하십니다. 하루 3끼 거르지 않고 드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먹는 양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특정 영양소가 충분해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젊었을 때와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흡수율이 다릅니다. 먹는 시간에 따라 근육에 전달되는 효과가 달라집니다. 이 기준을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드셔도 근육은 계속 줄어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병원에서 짧게만 설명해주는 단백질 섭취 원칙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언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어떤 식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약을 드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 몸에 맞는 정확한 기준을 아실 수 있습니다. 먼저 왜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50대 이후부터 근육량은 매년 약 12%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감소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방치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작은 턱에 걸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지고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둘째,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고 사용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근육량이 줄면 혈당이 높아지기 쉽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셋째,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혼자 걷기, 계단 오르기, 화장실 가기 같은 일상 동작에 근육이 필요합니다. 근육이 줄면 이런 활동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될까요? 운동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을 만드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동화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같은 운동을 해도 젊었을 때보다 근육이 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영양, 특히 단백질이 충분해야 근육이 유지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기본 재료입니다. 재료가 부족하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은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 근육마저 분해되어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이것이 밥은 먹는데 근육은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탄수화물과 지방만 충분하고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어야 충분할까요? 지금부터 정확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 1kg당 0.8g입니다.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48g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젊고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노년층에게는 이 기준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은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체중 60kg이라면 하루 6072g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왜 더 많이 필요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동화 저항성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 합성 효율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더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화 흡수 능력도 젊었을 때보다 감소합니다. 먹은 단백질이 모두 체내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충분한 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적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이것은 칼로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칼로리는 줄여야 맞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과 반찬을 줄이더라도 단백질 반찬은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 6072g은 어느 정도일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 한 개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두부반 550g에는 약 810g이 들어있습니다.
닭가슴살 100g에는 약 23g이 들어있습니다. 생선 한 토막 100g에는 약 20g이 들어있습니다. 우유 한 컵 200ml에는 약 6g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하루 3끼로 나눠서 먹어야 충분한 양입니다. 아침에 계란 2개와 우유 한 컵을 드시면 약 18g입니다. 점심에 생선 한 토막과 두부 반찬을 드시면 약 28g입니다. 저녁에 닭고기나 소고기 작은 접시와 콩나물을 드시면 약 25g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약 70g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많이 먹어야 해요? 하고 놀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기준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먹는 양에서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 끼니마다 단백질 식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나눠서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 내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을 언제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시기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한 끼에 몰아서 먹지 않는 것입니다. 저녁에만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침과 점심은 간단히 드시고 저녁에 단백질을 집중적으로 드시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 끼에 약 2530g 정도가 근육 합성에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그 이상을 먹으면 근육으로 가지 않고 에너지로 사용되거나 배설됩니다. 따라서 세 끼에 고르게 나눠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25g, 점심 25g, 저녁 25g으로 나누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아침 단백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가볍게 드십니다. 죽이나 토스트, 과일 정도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침 단백질 섭취가 특히 중요합니다. 밤사이 우리 몸은 공복 상태였습니다. 이 시간 동안 근육이 분해되어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이 분해를 멈추고 근육 합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량 유지가 더 잘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계란, 우유, 두유,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을 꼭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운동과의 관계입니다. 운동 후 단백질을 먹으면 근육 회복과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운동 후 2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하지만 꼭 운동 직후일 필요는 없습니다. 운동하고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보충제를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식사로 충분합니다. 다만 운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운동 전후 식사 시간을 조금 조절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취침 전 단백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자기 전에 소량의 단백질을 먹으면 밤사이 근육 분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소화에 부담을 느끼시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총량을 3끼에 고르게 나눠 먹는 것입니다. 이것만 지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식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크게 동물성과 식물성으로 나뉩니다. 두 가지 모두 중요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 같은 식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화 흡수율도 높아서 근육 합성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것이 근육 합성을 촉진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콩, 두부, 렌틸콩, 견과류 등에 들어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도 중요한 영양소이지만 필수 아미노산의 구성이 불완전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식물성 식품을 함께 먹어서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층에게 권장되는 것은 동물성과 식물성을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편식하지 않고 다양하게 드시면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식품별 특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은 가장 완벽한 단백질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화 흡수가 잘 되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하루 12개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이 하루 12개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은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생선은 단백질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합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 특히 좋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부드러워서 씹는 힘이 약하신 분들에게도 적합합니다. 일주일에 23회 드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 중 가장 흡수율이 높은 식품입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조리하기도 쉽습니다. 콩에 비해 소화 부담이 적어서 배가 더부룩한 느낌도 덜합니다.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당 제거 우유나 두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닭고기와 소고기는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특히 닭가슴살은 지방이 적어 좋습니다. 하지만 질긴 부위는 씹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부위를 선택하거나 다져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콩과 콩나물도 좋은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다만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나 순두부 형태로 드시면 소화 부담이 덜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단백질 식품을 드실 때 비타민 D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더 좋아집니다. 햇빛을 쬐거나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함께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드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드시는 것보다 여러 종류를 번갈아 드시는 것이 영양학적으로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단백질의 중요성과 섭취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질환이 있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신장은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관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단백질 섭취량을 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권장량을 그대로 따르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당뇨 자체가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당뇨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당뇨병성 신증이 있으신 분은 전문의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통풍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일부 단백질 식품, 특히 내장류나 멸치 같은 식품에는 퓨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퓨린은 요산으로 분해되어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통풍이 있으신 분은 퓨린 함량이 낮은 단백질 식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계란, 우유, 두부는 퓨린이 적어서 안전합니다. 네 번째,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약 자체가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식단을 크게 바꾸실 때는 전문의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식사량이 바뀌면 약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백질 보충제에 대한 주의사항입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단백질 보충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단백질 파우더, 단백질 바, 단백질 음료 등입니다. 이런 제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의 의미입니다. 식사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용도입니다. 만약 보충제를 드시려면 반드시 성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제품에는 당분이나 첨가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신장이나 간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보충제 섭취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소화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위염, 위궤양 같은 질환이 있으면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 많은 고기류는 소화가 더딥니다. 이런 경우 생선, 계란, 두부처럼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식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강 상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거나 여러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식단을 크게 바꾸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은 노년기 근육 유지를 위한 단백질 섭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65세 이상은 체중 1kg당 1.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둘째,
한 끼에 몰아서 먹지 말고 세 끼에 고르게 나눠 드셔야 합니다. 셋째,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다양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신장질환이나 만성질환이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무작정 많이 먹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나이에 맞는 기준이 있고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육은 한번 줄어들면 다시 만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식사하시면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침 식사에 계란 하나, 우유 한 잔을 추가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친구분들과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함께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